자, 그러면 이 실리카 내용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고압 보일러에서는 보일러 내면에 이 실리카 스케일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 실리카의 이제 선택적 또 캐리오버 이런 것들을 또 억제하기 위해서 보면은 농도를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리카가 보면은 아주 이제 경질의 이제 스케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세반씩 브라우스산을 집어넣어서 첨가해서 자, 이 실리카 규산염을 제거하고요. 또 여러분 캐리오버드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선택적 캐리오버가 바로 이 습증기와 실리카가 같이 보면은 주중기 관으로 넘어가는 게 바로 이제 선택적 캐리오버라고 했죠. 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억제하려면은 자, 보일러수 중에 들어있는 실리카 농도를 최대한 이제 억제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죠. 자, 뭐 그 밖에 내용들은 한번 보시는데 밑에 보시면은 자, 피알칼리도 자, 하안을 관리하면은 자, 피알칼리도 그 pH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안 관리하면은 실리카 스케일 이거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설문조사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5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50페이지에는 보일러 종류별로 자, 급수 및 자, 보일러수의 이제 수질 기준이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이제 종류대로 나와 있고요. 첫 번째는 원통형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일러를 구분을 나눌 때 원통형과 수관형 보일러로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원통형 보일러 이제 수질 기준 한번 보시면은 자, 이렇게 최고 사용 압력 그래서 구분을 1 이하.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1이라는 게 이제 MPa 그러면 킬로그램 하면은 10kg 제곱센티미터 이하가 있고 그 초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전열면 증발율. 그래서 자, 전열면 증발율이라는 것은 증발량을 전열 면적으로 나눠준 게 바로 전열면 증발율이었죠. 그래서 전열면 증발율이 뭐 30 자, 이하 또는 자, 30에서 60 또는 60 초과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눠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급수의 이제 종류입니다. 자, 종류는 원수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원료로 이제 공급되는 물이죠. 그래서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뭐 하천수라든지 또는 호수라든지 여러분들 이제 수도수라든지 공업용수라든지 다양한 물이 있죠. 근데 이 물을 그냥 공급하면 이제 원수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자, 경수 연화 장치를 거쳐서 처리해서 보내면은 연화수가 되는 거죠. 네. 자, 보통 이제 pH 하면은 급수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7에서 9 정도 유지를 해 줍니다. 네. 또 경도 성분들은 자, 원수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연화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다 1 보면은 이하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자, 경도 성분 보면은 여러분 1ppm 이하라고 했죠. ppm이 보면 100만 분의 1 그리고 이 100만 분의 1이라는 게 나타내는 게 보면은 어떤 물질 1kg 안에 자, 몇 미리그램이 보면 물질이 들어있는지 이걸 나타내는 게 바로 ppm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보통 1ppm 이하로 이제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밖에 뭐 유지류나 뭐 용존산소에서 보면은 4번에서 보면은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에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4번. 예, 낮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제 설명에 대해서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유지류나 용존산소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는 게 좋죠. 유지류 같은 게 보면은 아까 뭐 스케일이나 슬러지 또 이런 원인이 됐었고요. 또 여러분들 아까 경수 연화 장치 보면은 자, 변질시킨다고 했죠. 용존산소는 여러분들 점식, 깨알 모양의 부식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 최대한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탈기기기나
또는 보면은 탈산소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제거를 최대한 해줬었죠. 자, 그다음 이제 보일러수입니다. 자, 처리 방식. 알칼리 처리를 해서 pH를 이제 좀 높여주죠. 그래서 보통 11에서 11.8 정도로 pH를 맞춰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pH 25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상온에서 이제 pH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밖에 뭐 산 소비량이라든지 여러분들 전 증발 유물, 전 증발 잔류물 이게 이제 여러분들 물을 증발시킬 때 남는 잔류 물질, 이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도 이제 기준치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자, 전기, 전도율 하면은 여러분들 급수는 250 마이크로 지멘스. 그 다음에 관수, 보일러수는 얼마라고 했죠? 그렇죠. 4,000 마이크로 지멘스입니다. 보통 이제 4,000 이하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원수를 그대로 쓰는 경우에는 자, 여기 보면은 전기 전도율이 훨씬 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일러 중에서 전열 면적이 이렇게 작은 거는 바로 소형 보일러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소형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굳이 보면은 경수 연화 장치 같은 자, 이런 장치를 설치를 안 한다는 거죠. 그냥 원수 들어오는 수돗물에 이거를 그대로 그냥 사용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경수 연화 장치나 이런 것들은 산업용이라든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지 소형 같이 하면은 가격이 훨씬 비싸지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염화물이라든지 인산이온, 아황산이온, 히드라젠 이런 것들도 적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한을 정해놓고 그 상한 이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가 이제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산소비량 이것만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H가 4.8이다. 두 번째는 pH가 8.3.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5번과 6번인데 아까 보면 M 알칼리도가 보면은 P 알칼리도가 있었죠. 이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은 M 알칼리도, 6번은 P 알칼리도 이거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원통형 보일러에서 보면은 수질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이제 수간식 보일러입니다. 네. 이번엔 수간식 보일러의 이제 수질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쭉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수간식 보일러. 자, 보시면은 압력 나눠져 있고요. 전염면 증발률. 근데 보통 수간식은 대부분 이제 보면은 뭐 소형도 있지만은 대부분 보면 여러분들 자, 산업용으로 고압 대용량으로 이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화수라고 하면은 경수 연화 장치를 거쳐서 경수를 연수로 만든 물들입니다. 자, 이런 연화수나 보면은 이온 교환수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pH 범위도 거의 이제 비슷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경도 성분도 다 1 이하로 유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압력이 이렇게 높을 경우에는 자, 이렇게 pH 범위도 약간씩은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뭐 용존산소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낮게 유지하는 게 이제 바람직하고요. 그 밖에 이제 급수에 보면은 철이나 자, 이런 성분들도 맞춰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일러수, 자, 알칼리 또는 이제 인산염 처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고압이나 이럴 때는 인산염, 그 다음에 이제 저압이나 이럴 때는 알칼리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pH, 보통 11에서 11.8 정도죠. 인산염 처리할 때는 pH를 약간 다소 좀 낮게 유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압, 고온이기 때문에 금방 농축이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면 pH가 이제 높으면은 금방 여러분들 pH가 보면 금방 가정수하나 이렇게 높아지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pH를
낮게 좀 유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산소 비량, 그 다음에 이런 전직말 잔류물, 전기 전도율, 자, 이런 기준들이 쭉 있죠. 그래서 상한을 이제 정해놨기 때문에 그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고요. 또 전기 전도율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4000 마이크로 시멘스 이하로 유지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도 보면은 자, 인산염 처리할 때는 상대적으로 전기 전도율이 좀 낮은 편이죠. 그래서 쉽게 이제 농축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기준점이 좀 낮게 유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준점이기 때문에 한 번씩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쭉 계속 보세요. 급수, 보일러수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기준점들은 수관식 보일러이긴 한데 압력에 따라서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최고 사용 압력 보면은 아까 1 이하, 예, 그래서 1mpa 이하, 그 다음에 1에서 2mpa 이하, 그 다음에 2에서 3, 그 다음에 2에서 5 이게 범위들이 쭉 있죠. 그래서 5에서 7.5, 7.5에서 10. 그래서 이제 이렇게 최고 사용 압력에 따라서 보면은 이렇게 보일러 각각에 보면은 급수나 보일러수 부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들이. 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좀 압력이 좀 높은 쪽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아까 이제 연화수보다는 이제 이온 교환, 정수 연화 장치 같은 이온 교환수를 이제 주로 사용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pH 보면 급수의 pH가 보면은 8.5에서 9.6.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농축이 잘 되기 때문에 낮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용존산소도 보면은 최소한으로 보면은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급수 중에 보면은 아까 이제 이런 철이나 동, 히드라진 이런 것까지 보면 다 조절을 해 주는 거죠. 네. 자, 전기 전도율, 네. 이런 것들도 0.5 이하. 그래서 보면은 최소한 기준으로 기준이 상당히 이제 낮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일러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pH 보면은 보통은 여러분들 뭐 11에서 11.8 정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저압 보일러에 이제 해당되고 고압으로 갈수록 농축이 잘 되기 때문에 자, pH도 보면은 8에서 9 정도로 보면은 유지를 하고 있죠. 자, 전기 전도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60 이하, 그래서 20에서 60 이하로 보면은 상당히 낮게 유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고압, 대용량 보일러에 이제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최대한 이런 여러분들 보면 이온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최소한으로 보면 기준치가 이제 낮은 거를 현재 낮은 거를 볼 수가 있죠. 이거는 뭐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54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시료 채취 및 약품 주입이 있습니다. 네. 내용 한번 보죠. 자, 보일러를 포함해 자, 복수, 응축수, 자, 급수 및 보일러수와 이제 진기로 인한 보일러, 또 스팀, 터빈 계통, 그 이제 부속기기에서 스케일이나 부속 등의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 복수 및 급수 계통이 이제 탈산소제를 주입해서 용존산소를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용존산소가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부식의 이제 원인, 정식의 원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 이런 약품 보면 여기 히드라진, 또 여러분들 아황산소다 이런 것 등을 약품을 주입해서 제거를 해주는 거죠. 또 pH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들 첨가제, pH 조정제가 있죠. 그리고 자, 스케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산염을
주입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뭐 조합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pH 알칼리도만 이제 조절을 한다면은 자, 이게 압력이 높은 보일러는 인산염 등을 주입해서 조절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보면은 자, 이 적정하게 수질이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시료 채취에서 이제 첨가제 이런 약품들을 투입해서 자, 보면 수질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자, 56페이지 보시면은 보일러수의 분석 결과 관리 기준과 이제 비교하는 부분입니다. 내용 한번 보죠. 자, 내처리와 여러분들은 이제 블롯다운 관계입니다. 근데 밀접한 관련이 있죠. 왜냐면은 내처리제라고 하면은 첨가제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 첨가제에서 보면은 첫 번째 뭐 pH 조정제, pH를 적정하게 맞추는데 만약 pH가 높습니다. 그러면은 자, 분출을 통해서 블롯다운 분출을 통해서 자, 여러분들 농축수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면 신선한 깨끗한 물을 집어넣어서 pH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또 연화제라는 게 보면은 스케일 성분 이게 이제 불용성을 만들어서 물과 잘 용해되지 않도록 해서 자, 밑에 침전을 시킵니다. 슬러지화해서 분출을 통해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또 이것도 블롯다운 분출과 이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보일러수 처리를 하는데 블롯다운 분출의 이제 필요성입니다. 분출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보일러수의 농도가 이제 상승하면은 그렇죠. 보일러를 계속 가동하다 보면은 진기가 이제 발생하고 그만큼 보일러수는 자, 농축 보면은 물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자, 진해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농도 상승이 오게 되고 이것에 의해서 캐리오버에 의한 자, 과열비 터빈의 장애 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원인으로 보면은 포밍, 프라이밍 이게 이제 여러분들 습진기의 원인이고 이 습진기가 보면은 캐리오버의 또 원인이었죠. 그러면 더 원인을 안쪽으로 가보면은 보일러수가 이제 농축되는 게 또 이런 원인 중에 하나였었죠. 또 슬러지와 함께 보일러 내부의 스케일 생성에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스케일, 슬러지 또는 뭐 캐리오버, 네. 또는 이 부식, 자,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자, 보일러수 이제 농도 상승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방지하려면은 적절한 블롯다운, 분출이 반드시 필요하죠. 자, 보일러에 유입된 고형물에 의해서 자, 보일러수의 농축 그리고 슬러지 이런 퇴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 보일러수를 반드시 블롯다운 분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 농축된 농축수 자, 분출을 통해서 배출하고요. 또 이런 스케일 성분이나 이런 슬러지 자, 동저부 보일러 본체 하부 쪽에 이렇게 쌓여 있으면은 자, 분출을 통해서 제거가 쉽게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블롯다운에서 분출을 통해서 배출되는 성분들 보면은 자, 이런 불순물이라든지 슬러지, 예, 또 내처리제 성분, 내처리제 약품들 있죠. 이런 것들도 같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내처리제 주입량은 불순물과 소비되는 양과 블롯다운 양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자, 보면은 주입량을 보면은 자, 여러분들 산정을 하는 거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블롯다운은 종류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자, 상부 블로우다운, 또 하부 블로우다운이 있었죠. 그래서 상부 블로우다운은 자, 여러분들 수면에 있는 보일러수를 배출을 하는데 이때 여러분 뭐 유지물이라든지 경질의 부유물, 또 농축된 보일러수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배출하는 이제 목적이 있죠. 그래서 자, 배출할 때도 연속적으로 블로우다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블로우다운 하더라도 자, 수면에 있기 때문에 보면은 그치 수면 이하로 이게 감소되지는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농도를 자, 보일러수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또 열 회수를 쉽다는 점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또 열을 또 이용하기도 하죠. 가령 보면은 이제 수면 분출에서 물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재증발된 증기를 또 이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응축수 같은 경우에는 또 들어오는 보일러로 들어오는 뭐 급수와 또 열교환한다든지 이렇게 또 이용이 가능한 거죠. 자, 하부에 이제 블로우다운입니다. 자, 이건 수저 분출이죠. 그래서 간헐 블로우다운. 그래서 이제 이 하부에 이제 블로우다운은 한꺼번에 많은 물을 배출할 때 이용하기 때문에 계속 열어놓는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보면은 자, 잠깐 열었다가 닫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보일러 밑부분으로 많은 유량을 단시간에 이제 배출할 때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블로우다운 할 때는 자, 보일러 내부에 보면 압력이 1kg/제곱센티미터 정도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보일러를 보면 가동 중에 하는 것보다는 가동하기 전에, 만약에 이제 가동하기 전에 압력이 없으면은 잠깐 보일러를 가동시켜서 압력이 한 1kg 정도 올라오면 보일러를 정지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분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분출이 끝난 다음에 이제 다시 재가동을 한다고 했죠. 만약에 24시간 이제 사용하는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부하가 가장 가벼울 때, 증기 사용량이 가장 적을 때 행한다고 했죠. 자, 그리고 이제 블로우다운 할 때 몇 명이 한 조였죠? 그죠. 두 사람이 이제 한 조로 해서 보면은 분출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분출관은 이제 분출 나오는 쪽에 이제 한 명이 더 있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해야 된다고 했죠. 자, 주로 이제 하부 블로우다운은 퇴적물 밑에 이제 연하지 하면은 슬러지 형태로 보면은 스케일 성분이 가라앉아 있다고 했죠. 자, 이런 퇴적 부분 또 슬러지 이런 배출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블로우다운 표시 방법에서 여러분들 블로율이 나오죠. 근데 이거 외부평가에서 문제 나와서 문제 한번 풀어봤었죠. 네. 자, 근데 이제 뭐 문제는 간단하죠. 만약에 자, 블로우 유량이 있고, 자, 급수 유량이 있습니다. 네. 자, 만약에 이게 정해졌을 때, 만약에 이제 블로우 유량이, 자, 이렇게 해볼 수 있죠. 만약에 블로우 유량이 보면은, 자, 뭐 0.3톤이다. 네. 또 하워. 그 다음에 급수 유량이 보면은, 자, 뭐 6톤 퍼 하워다. 자,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뭐 300 kg 퍼 하워.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6톤 퍼 하워.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은 단위를 하나로 이제 통일해 주는 게 좋다고 했죠. 그러면은 자, 대입할 때 0.3을 그냥 그대로 6으로 나눠주고 곱하기 100을 해서 이제 풀어줘도 되고요. 또는 300kg입니다. 그러면 kg으로 바꿔서 6톤은 6천이죠. 네. 자, 곱하기 100을 해도 값은 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렇게 블로우 유량, 급수 유량 또는 급수 유량 대신에 진기 유량 나와도 똑같습니다. 블로우 유량을 진기 유량으로
나눠서 곱하기 해서 블로우율을 구하는 거죠. 네. 이거는 앞에서 이제 문제로 좀 나왔기 때문에 외부평가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뭐 공식도 간단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나오면은 이제 거저 이제 정숙하지 하시는 거죠. 자, 이번에 이제 56페이지 아래쪽 한번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일러수의 농도를 자,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블로우 양입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보일러수의 농도 또는 뭐 pH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있죠. 그게 이제 높아지면은 여러분 스케일이나 슬러지, 부식 이런 것들이 커진다고 볼 수가 있죠. 또는 이제 캐리오버 이런 게 발생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보일러를 일정 조건 하에서 운전하는 경우 보일러수의 농도 이거를 M5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보일러수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기 위해서는 자, 어느 정도의 블로우 분출이 필요한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단 보일러에 유입된 고형물에 이 블로우에 의해 배출되는 이외에는 농축되었다고 이제 가정을 한다. 그래서 분출을 통해서 자, 배출되는 이제 고형물량 이외에는 이 나머지는 보일러 내에 고형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농축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냈어요. 자, 보일러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노통 연관 보일러죠. 자, 가열을 해서 자, 이 전염면적을 통해서 열이 보일러소로 이제 전달이 되면은 수면 위로 이제 증기가 발산되고 증기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증기가 이제 많이 발생할수록 보면은 보일러소는 점점 농축이 되죠. 이때 보일러 내로 들어오는 물 급수가 있고요. 급수량과 급수 농도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 보일러수의 자, 수량과 그다음에 농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분출을 통해서 여기는 수면 분출, 여기는 이제 수조 분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블로우 분출을 통해서 나가는 물입니다. 그래서 블로우량, 분출수의 양, 그다음에 이제 블로우수의 보면 농도. 그래서 이 분출수의 농도인데 이거는 보일러수의 농도나 블로우에서 나가는 농도나 똑같습니다. 왜냐면 보일러 있는 물을 내보내기 때문이죠. 네.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표로 해서 이제 내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급수 농도. 네. 자, 그래서 급수 농도를 스몰 f로 이제 표시했고요. ppm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설정치를 100 ppm, 급수의 유량을 자, 대문자 f로 표시했고요. 자, 20톤 per hour. 자, 보일러수의 이제 농도를 M5로 표시하고 자, 2000 ppm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설정을 했을 때 그 설정치가 이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표를 보고 계산을 한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한번 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거는 이거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 자, 여러분들 의료평가에서도 이게 문제가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자, 보일러에 유입되는 1시간당의 고형물량. 그래서 여러분들 보일러 내로 보면은 자, 급수를 통해서 고형물이 이제 들어오죠. 그러면은 1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고형물이 들어오는지 이거를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계산은 간단해요. 네. 첫 번째, 자, 여러분들, 자, 스몰 f. F가 보면은,
급수 농도죠. 그리고 대문자 F 그러면은 이거는 급수 유량. 예. 그래서 급수 농도 곱하기 급수 유량.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문제에서 한번 풀어보면은 급수 농도하고 급수 유량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고형물의 양을 구하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급수 농도 자 100 곱하기 급수 유량인데 톤퍼아워로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킬로그램에 이거 환산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자, 두 개를 곱해주면은 2000이 나오죠. 그리고 이거는 2000 그램 퍼 하우. 네. 그래서 시간당 자 2000g에 보면은 고형물이 유입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제 공식이 있죠. 보일러로 유입되는 고형물량. 이거는 급수 농도에다가 급수 유량을 곱해서 구해줍니다. 그래서 이 ppm이 보면은 그램 퍼 하워로 그냥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둘 다를 이제 곱해주면은 자, 시간당 고형물량을 구할 수가 있죠. 네. 대신 절대로 이제 ppm 그리고 자, 톤 퍼 하워로 계산해야지 킬로그램 퍼 하워로 하면은 숫자가 엄청 커지겠죠. 때문에 꼭 톤 퍼 하워로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또 공식이 하나 또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유입되는 고형물량 그리고 이번에는 외부로 배출되는 고형물량입니다. 그래서 보일러에 있는 물이 분출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죠. 분출을 통해서 나가게 되죠. 이때 외부로 빠져나가는 고형물량을 구하는 공식이죠. 그래서 이거는 보일러수의 농도에다가 블로우 분출 유량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급수 농도에다가 급수 유량을 곱해주면은 유입되는 고형물의 양, 그 다음에 보일러수의 농도에다가 그 다음에 블로우 유량 곱해주면은 자 배출되는 자, 고형물의 양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두 개 구분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형물량은 여러분들 요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보일러수의 이제 농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농도가 M5라고 했고요. 이거를 2000ppm으로 보면 설정치를 정해냈습니다. 자, 이거를 유지하는 경우 연속 블로우 유량. 네, 이게 이제 B고요. 자, 보일러 외부로 배출되는 1시간당 고형물의 양. 자, 다음 식으로 이제 표기할 수가 있다. 네. 자, 그래서 보일러수의 농도 네, 보일러수의 농도에다가 곱하기 자, 블로우 유량 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곱해주면은 이게 바로 외부로 배출되는 고형물량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정리된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유입되는 고형물량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급수 농도에다가 보면은 급수 유량을 곱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배출되는 보면은 고형물량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보일러수 농도에다가 자 블로우 양을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단순히 곱해줘서 간단하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단위는 그램 퍼 하워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예제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급수 농도가 이거 한번 풀어봤죠. 급수 농도가 100ppm이다. 급수 유량이
20톤 per hour일 때 고용 물량은 얼마인가? 그러면은 100 곱하기 20에서 2000g per hour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또 여유평가 나오기 때문에 여유평가가 어려운 문제들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들도 많이 좀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답원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자, 답원은 자, 보일러수의 이제 농도입니다. 자, 이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 동일한 1시간에 보일러에 유입되는 고용물과 보일러에서 외부로 배출되는 고용물 이게 이제 둘 다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보일러 안에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게 이제 보일러입니다. 자, 근데 보일러 안에 있는 고용물량이 많이 일정하려면은 유입되는 양만큼 배출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고용물량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네. 자, 이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입되는 만큼 빠져나가야지, 분출해서 빠져나가야지 이 보일러 내부에 있는 고용물량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입되는 고용물량은 늘어나는데 분출되는 게 적어지면은 고용물량이 증가하겠죠. 반대로 유입되는 것보다 분출되는 게 많으면은 고용물량은 줄어들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보일러수의 농도를 만약 일정하게 유지해 주려면은 이렇게 유입되는 고용물과 배출되는 고용물량을 같도록 평행하도록 유지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계산식을 해놨는데 이거를 조금 풀이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일러수의 농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입되는 고용물, 유입 고용물량 그리고 배출 고용물량 자, 이거를 같도록 해주면은 보일러수의 농도는 같아진다. 그리고 자, 이거는 공식으로 한번 보면은 유입 고용물량을 구하려면은 급수 농도에다가 급수 유량을 곱해주면 되고요. 자, 배출되는 고용물량을 구하려면은 보일러수의 농도에다가 불로 유량을 곱해주면 됩니다. 아까 전에 보면은 유입 고용물 시간당 유입 고용물량 또 자, 배출되는 고용물량 그래서 아까 따로따로 구했었죠. 네. 근데 이게 같아져야지 보일러수의 이제 농도가 보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관계를 가지고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가지고 자 보일러유의 블로우의 유량을 구하시오. 네. 자, 만약에 블로우 유량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보일러수 농도만 곱했으니까 이것만 없어지면 되겠죠. 양쪽에 나눠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급수 농도 곱하기 급수 유량을 보일러수의 농도로 나눠주면은 블로우 유량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네, 이런 공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더니 보면은 블로우 유량은 1톤 per hour 이게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식을 이용해서 보면은 뭐 만약 문제에서 이제 블로우 유량이 많이 안 주어졌을 때 이걸 구하시오 하면은 이 공식을 이렇게 대입해서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라번에 이제 공식이 또 하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분로율을 구하는 이제 공식입니다. 근데 앞에서 이제 분로율, 자, 급수 농도, 예. 자, 분로율을 구하는 이제 공식으로 좀 나와 있고요. 이거는 그냥 정리된 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앞에서는 이제 분로율을 구할 때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분로유량, 분로유량, 유량을 자, 뭘로 나눠주냐면은 여러분 이제 급수유량이나 진기유량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의료평가에 문제가 나온 부분이고요. 자, 책에서는 또 분로율을 구하는 또 다른 공식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급수의 농도, 자, 이거를 보일러수의 농도로 나눠서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해서 구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주로 이제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이걸 한번 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중요하게 여러분 좀 계산 문제 좀 봐주셔야 할 거는 아까 분로율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고형물의 양 있죠. 유입되는 고형물의 양 또는 뭐 배출되는 고형물의 양 그 정도는 여러분 좀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의료평가에서 이제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좀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 설명 간단하게 한번 봐주셔도 됩니다. 자, 앞에서 이제 F는 급수의 농도를 나타냈고요. M1은 보일러수의 이제 농도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때 보면은 뭐 특정 성분 농도를 표시하는 기호로 사용해도 된다. 자, 이 경우에는 자, F, 스몰 f를 급수의 염소의 이온의 이제 농도로 표시하면 자, MO 보면은 보일러수의 농도는 보일러수 중에 염소 이온의 이제 농도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F 보면 급수 농도와 또 보일러수 MO 보일러수 농도는 반드시 동일한 성분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뭐 농도를 이제 표시하는데 어떤 특정 성분을 하나를 딱 집어서 그거를 이제 농도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신 자, 이 급수나 또는 보일러수 농도 할 때 똑같은 성분, 하나의 성분을 해야지 하나는 뭐 염소고 하나는 뭐 칼슘이나 다른 성분이고 이렇게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은 성분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제 참고적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58페이지에 보시면은 블로우에 이제 대상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우를 통해서 어떤 물질을 이제 내보낼 것인지 그런 대상이 되는 성분들이죠. 자, 첫 번째 보면은 보일러수가 농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 블로우를 해야 되죠. 분출을 통해서 이 농축수를 배출해야 됩니다. 자, 가장 빨리 자, 표준 상한치에 도달하는 성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보일러수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 성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보면은 어떤 성분은 천천히 상한치까지 올라가는 게 있고 어떤 것들은 급속하게 빠르게 상한치까지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기준할 때는 빨리 상한치로 하는 걸 기준해서 분출하는 게 낫죠. 그래야지 보면은 그 빨리 상한치로 오르는 성분이 기준치 이상 상한치로 이제 오를 수가 없는데 만약에 이제 뭐 중간 부분 아래 걸로 하면은 다른 성분들 빨리 상한치까지 오르는 성분들은 이미 상한치를 넘어가 버리게 되죠. 그래서 상한치가 빠르게 오르는 성분을 기준으로 해서 그 물질이
기준에서 이제 분출을 해가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전 고용물 농도가 뭐 전체 고용물 농도입니다. 어느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자, 불로우량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특정 성분의 불순물을 불로우 대상 성분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면은 이 특정 성분이라는 게 바로 자, 가장 빨리 이 표준 상한치를 도달하는 성분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자, 이게 빨리 도달하기 때문에 이거를 기준으로 하면은 자, 분출하게 되면은 자, 이 빨리 상한치까지 도달하는 성분 그 이하는 보면 당연히 이제 관리가 되는 거죠. 그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자, 실리커 농도가 높은 원수를 탈염 처리한다. 그래서 이제 탈염이라는 것은 염류 성분 또는 이온 성분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실리커 성분 이런 것들을 탈염 처리해서 급수하는 경우에는 자, 보일러 수 중에 이제 실리커 농도가 제일 먼저 표준치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실리커를 불로우 대상 성분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 실리커가 보면은 이렇게 가장 빨리 표준 상한치까지 도달하는 이런 성분이기 때문에 보면은 이 실리커를 기준으로 해서 자, 보면 분출을 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내처리, 그다음에 약품 주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내처리 이제 약품 주입이라고 하면 여기 이제 첨가제를 이제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주입할 때 이런 주의 사항이라든지 또는 이런 내처리에 보면은 자, 어느 정도 약품을 이제 집어넣을 것인지 그런 산출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쉬는 시간 좀 쉬고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